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신조어를 하나 네. 만들었습니다. 건폭이라는 말이 그렇죠. 나오면서 예. 노조에 대한 노조 불법행위 강경 네.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뉴스에 건폭이라는 건폭. 단어가 있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건설노조 폭력 이거를 건폭을 줄여서 건폭이라고 이렇게 신조어를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직접 만든 것 같아요. 대통령실하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깜짝 처음 놀랐어요. 들었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부적절하죠. 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고 또 통합의 정치를 해야 통합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건설노조가 폭력 집단화하는 표현이잖아요. 네. 건폭. 물론 건설 노조에서도 폭력적인 집회를 했을 수는 있죠. 일부는. 그럼 그것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그걸 모두 싸잡아서 건폭이라고 해서 계층 간 위약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그 계층 간의 어떤 분열을 조장을 하잖아요. 이른바 갈라치기. 네, 갈라치기. 아. 거기에다 더 한 수 나가서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네.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다라고 예, 그런 표현을 표현이 했어요. 네. 노조 기득권이 젊은이에게 약탈 행위를 하고 있다. 약탈 행위 이런 단어 거의 안 쓰잖아요. 옛날에 도적죄들이 약탈 행위를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썼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친 단어를 쓰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야말로 또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잖아요. 네. 갈라치기를 하고 혐오 정치를 하는 것이죠. 사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을 했고 또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의 입은 품이 있는 말이 나와야 되고 품격 있는 말이 나오면서 네. 긍정적인 메시지와 비전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검찰총장이나 검사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검사에서 공소할 때 기소할 때 공소장에 뭐 폭력이니 건폭이니 뭐 약탈했니 이런 단어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이 된 지금도 이런 단어를 써서 국민을 계층 간에 갈라치기 하고 세대 간에 갈라치기 하고 혐오 정치를 유도하고 네. 분열의 정치를 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은 대통령 자질 없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은 어떻게든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통합의 정치를 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통합의 메시지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네. 분열의 메시지만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건폭이라는 단어, 약탈행위라는 단어를 듣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질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그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참모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통합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긍정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부정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신조어도 부정 신조어를 만드는 게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도 이렇게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건폭이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윤석열 정부 내내 회자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그 규정지어 버리니까 마치 건설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나 네. 노조원들이나 아까 뭐 약탈행위란 말까지 썼으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사실은 노조원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그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네. 약자기 때문에 뭉쳐서 네. 단체 뭐 협상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노조에 있는 사람들을 아예 싸잡아서 비판하다 보니까 노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과연 좋아할 사람은 좋아할 계층들은 누구인가 이런 그렇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 노동계와 경영계, 이른바 재계 이걸 갈라가지고 네. 노동계 특히 노조는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또 젊은 사람들과 또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 노조에 좀 익숙한 사람들을 좀 갈라놔서 내년 총선도 있고 앞으로는 대선도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표 계산도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벌써 지지도를 의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노조에 대해서. 지난번엔 노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화물 노조 이런 거 화물연대. 발생했을 때 화물연대. 그럴 때
좀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차도 지금 노조를 완전 이번에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네.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약자와 국민을 전체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지지도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것은 뭐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아주 부적절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부적절한 이런 모습들이 특히 이 노동개혁을 내세우면서 노동개혁이 노조만의 문제인 것처럼 네.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계속 공세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건폭이 나왔으면 또 어떤 신조어가 등장하게 될지. 사실 저는 이런 건폭 네. 또는 약탈 약탈 행위 예. 이렇게 또 노조에 대한 강압적인 이런 행동 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탄압이나 또 이재명 대표 탄압 뭐 네. 이런 것들 뭐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자체가 윤폭이에요. 아마 이제는 윤폭이 유행할 것 같아요. 윤폭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이 분열의 정치를 보이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검사들의 이제 수사만 눈에 들어오는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폭력적이다, 윤폭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통치행위를 수사로 통치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통치행위를 검사들을 동원을 해서 수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과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서 대통령이 됐으면은 공정과 정의를 해야 되는데 네. 공정하지 않잖아요. 아. 자기 주변에는 너무나 간대하고 부인과 장모에게 간대하고 측근에게 간대하면서도 정적에는 무차별적으로 네. 탄압하고 야당이라든가 전 정권 중국이 음. 자기를 또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강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윤폭의 한 형태라고 보여지죠. 네. 앞으로 윤폭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김병조님이 쓰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윤폭이라는 단어를 또 쓰지 않을까. 건폭이 네. 나왔다 보니까 건폭이 문제가 아니다. 윤폭이 문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건폭이란 단어를. 네. 이 단어 자체를 잘못 쓰게 되면은 완전히 프레임이 거기에 갇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단어를 만들 때도 신중해야 되고 네. 대통령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긍정적인 말 또 비전이 제시하는 용어를 만들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저기 강원도 경기도 전방 지역에 가면은 산정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예, 있죠. 근데 그 명칭을 너무 잘했다. 거기는 사실 저수지예요. 네. 그런데 산정 저수지라고 했다면은 명칭을 거기 낚시꾼들 정도만 몰리겠죠, 낚시하러. 그렇죠. 산정 호수라고 명칭을 하는 순간에 관광지가 된 겁니다. 맞아요. 호수라는 그 저수지와 호수는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네. 저수지를 쓰게 되면은 용도적으로 물을 농수로 농사 짓는데 제공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농수로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주로 그러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리는 거고 호수라는 명칭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광 가고 싶어지잖아요. 거기 뭔가 가서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수냐 저수지냐 명칭에서 제가 그 당시 그 부근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네. 산정호수라고 잘 명칭을 잘 지었구나라고 이렇게 명칭이 중요하다, 용어가 중요하다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그러게요. 저는 의문이에요. 이 부분은 계속 아마 지적이 나올 것 같고 네. 이 용어 말씀하셨으니까 김병조 유튜브도 주불리 김병조니까 얼마나 그렇죠. 러블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김병조 의원의 귀여움 이거를 많이 부각시킬 수 있는 주불리 김병조. 이거 잘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예.